김필곤 사장님한테 김필곤 사장님께서 자양동에 가면 PGK 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양동에 계신 김필곤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양동 그 PGK 테크 사장님한테 타치 기타의 김필곤 사장님이 아 역시 명인이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통 뮤리나 이베이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팁, 그 빈티지 기타를 잘 사는 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알고 싶습니다. 싸면 사면 됩니다. 싸면 그 원래 가격보다는 좀 싸면 사보고 본. 네. 근데 이제 싼 데는 좀 이유가 있거나 네. 아니면 그 판매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네.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큰 돈이 들어가는 이제 몇몇 포인트가 있죠. 고장 이게 악기를 샀을 때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네.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이 솔리드 바디 기타 같은 경우에는 네크 상태가 제일 중요하죠. 아, 네. 사람들은 주로 묻는 게 이제 트러스 로드가 네, 뭐 얼마나 얼마나 남았냐. 남았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좀 모호하면서도 전문성이 없는 질문이고요. 예. 트러스 로드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스틸들 쓰면서 이제 텐션이 강해지면서 이제 트러스 로드라는 구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없어도 줄 장력을 웬만큼 버틸 수 있게 네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크는 나무로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네. 나무를 붙이기도 하고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나무마다 이 줄에 대한 결 방향이라든지 네. 나무 수종에 따라 가지고 또 접합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 줄의 줄 장력에 대한 이 저항성이 다 다른 거예요. 내성이. 네. 그러다 보니까 펜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비싸진 이유는 이 63 기타처럼 네크가 다 튼튼하면 이렇게 안 비쌀 거예요. 모든 63이 다 그랬으면. 예. 네. 근데 얘는 살아남은 애구나. 그러니까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다른 전우들의 목숨값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른 63 펜다가 다 얘처럼 네키 멀쩡하다면 네. 펜다는 망했을 거예요. 아. 기타 만들어가지고 한 대 만들어가지고 50년 100년씩 쓰면은 어느 회사가 그 버티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 우리가 아는 백열등 네. 지금 최초에 만들어진 백열등은 지금 100몇십 년 동안 지금 계속 켜놨어요. 와. 안 죽어요. 그 근데 이거를 1900년대 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각 세계의 전기 업체 필립스하고 뭐 회사들이 만나가지고 네. 제네럴 일렉트릭하고 만나가지고 일부러 수명이 약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얘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건 뭐 안 팔리죠. 사람은 목숨은 유한한데 얘는 네. 뭐 무한하니까 네.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거네요. 이게 살아남은 애들은. 뭐 그런 거죠. 1번은 넥이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악기가 분해돼서 이베이에 보면 부품으로 많이 팔리잖아요. 그건 대부분 넥 죽은 기타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다 조립해가지고 정상적인 세팅이 안 나오니까 떼서 팔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네. 그 넥이 죽었다는 말은 넥이 변형이 와서 지판이 뒤틀려 있다라는 이게 이제 말씀인가요? 그 아까 했던 얘기를 설명을 하자면 넥이 줄 장력의 한 70-80% 이상은 버텨줘야 돼요. 넥만으로. 이게 100%를 버텨도 넥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뒤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구부리겠어요. 그러니까 줄 장력보다는 좀 약해가지고 약간 구부러지는 쪽으로 얘가 버텨주면 트러스 로드라는 게 1, 2, 30% 정도의 힘으로 조금 펴줄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고 이게 싱글 네. 액션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힘 받는 것 네. 뭐 더블 해가지고 그 관계없이 양쪽으로 돌리면 펴기도 하고 구부리고 하는 기타는 좀 다른 네. 걸로 두고 이제 싱글은 이제 요렇게 만드는 조이는 트러스로드 방향으로만 이게 먹으니까 듀얼 트러스로드는 일로도 되고 저로도 되고. 이쪽 펴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는데 얘는 구부러지는 방향으로만 하니까 살짝은 줄을 걸면 얘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척은 인사하는 척은 해야 된다. 그러면 일어서도 되네 자네 이러면서 트러스로드로 이제 돌려주는 거지. 고개를 들게 이런 식으로. 그 릴리프라 그러죠. 그거 릴리프 상태. 릴리프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릴리프라고 하는 거는 요 프렛하고 첫 프렛이랑 마지막 프렛을 눌렀을 때 줄하고
여기 프렛하고 사이에 뜨는 간격을 이제 그게 떠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네크인데 네. 그게 펜다는 산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트러스 로드를 막 이빠이 조여도 넥이 계속 휘어가지고 어이구. 망가지는 기타들이 많아요. 아, 그걸로 이제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가 7월 이슈. 아, 재즈 베이스. 재즈 베이스. 걔는 트러스 로드가 이쪽에 있잖아요. 헤드 쪽에. 맞아. 그리고 여기 1프렛에 블럭 인레이가 있어요. 터져버리지. 그거를 이제 트러스 로드를 감으면 트러스 너트가 네. 나무를 밀면서 이걸 잡아 당기는 구조거든요. 어허. 아, 제가 설명을 위해서 교보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교보제.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교보제다. 잘 보이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제 요걸 돌리면 이 나사가 감기면서 어허. 잡아 당기면서 여기를 가운데가 처진 부분을 들게 되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싱글 트러스 로드 구조인데 요거를 지지하면서 잡아 당겨야지 이게 딸려오잖아요. 그죠? 어허. 근데 이걸 당기다 보면 얘도 밀려 들어가겠죠. 그렇지. 그리고 얘가 밀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뒤에는 나무가 메이플이고 두꺼운데 여기는 지판 쪽은 얇잖아요. 여기가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판 쪽이 터지기도 하고 나무가 밀려 들어가니까 그 헤드 쪽에 요게 이제 앵커라 그러고 요게 트러스 너트라 그러는데 요쪽에 앵커가 있고 요쪽에 트러스 로드가 너트가 있는 게 이제 7월 이슈 같은 네. 거예요. 그게 요걸 잡아 돌리니까 여기는 또 블럭에 인레이 한다고 나무를 많이 파버린 거야. 아, 그러니까 더 약하구나. 얇아. 여기가 이게 아하. 트러스 로드가 거의 지판 면에서 거의 노출되기 직전 깊이로 이렇게 매설해 놨는데 이걸 돌리니까 여기가 나무가 밀리면서 터지는 거예요. 깨져버리지. 네크가 약하면 트러스 로드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무리하게 돌리다가 사람들은 트러스 로드를 돌리면 어떠한 넥이든 펴지는 줄 알고 아. 그러고 트러스 로드가 망가지면 교체한 망가져서 넥이 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걸 제때 안 돌려가지고 넥이 무한히 흰 상태에서 나중에 잡으려고 하면 잘 안 펴지죠. 근데 그것보다는 넥이 약해서 넥이 많이 휘었기 때문에 줄이 많이 떴기 때문에 이걸 돌리다 보니까 어허. 원래 나무가 8, 90을 7, 80을 받아야 될 걸 트러스 로드가 7, 80을 견디고 나무는 일을 안 하니까 아. 이게 이제 많이 돌리다 보면 여기가 부러지기도 하고 여기가 끊어지기도 하고 박혀서 안 돌아가기도 하고 녹슬어가지고 또 안 돌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하여튼 얘를 무리하게 조작하게 되는 원인은 넥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트러스 로드가 몇 바퀴 남았냐 이거는 참 좀 악기마다 다 다른데 그걸 제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 아닌가 뭔가 무지에서 이건 그 말을 좀 잘못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넥이 얼만큼 더 버틸 수 있냐라는 걸 이제 트러스 로드가 얼마나 그거를 남았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네.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상황 이 넥이 이 줄 장력을 한 80% 이상 버티고 있을 때는 트러스 로드를 살짝만 감아도 넥이 싹 펴지고 살짝만 풀어도 넥이 싹 휘어요. 그게 아주 좋은 그 이상적인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돌렸는데 과도한 힘이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그거는 트러스 로드가 얼마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트러스 로드가 힘을 많이 받으면 뻑뻑하게 돌려지는 거고. 아, 지금 나무 상태가 네. 넥 나무 상태가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건데 넥 이게 상태가 트러스 중요한 로드 상태가 아닌 거구나. 네. 이거는 그냥 보조적인 수단인데 얘가 일을 안 하니까 얘가 100% 견디니까 이제 뻑뻑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돌리면 돌려도 잘 안 펴지는 경우도 있고 힘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밀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네크가 나무가 메이플이 또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밀도가 높고 단단한 놈은 잘 버티고 있어서 괜찮은데 이걸 돌리면은 조정됐다가 스르륵 밀려 들어가. 왜냐 여기 압축이 돼 버리니까. 그럼 또 돌리겠죠. 또 밀려 들어가.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 면이 원래 딱 맞아야 되는데 쑥 들어간 애들 있지. 이게 막 5mm, 10mm 들어간 애들이죠. 그건 나무가 이제 밀려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빈티지를 봤을 때 여기 이 진짜- 얘가 빤빤해야 되네. 네. 그런 들어가 들어가지 있거나 않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밀려 들어간 만큼 이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와셔를 대죠. 와셔. 여기 이제 와셔를 대가지고 두께를 보충을 하죠. 네. 밀려 들어간 거. 그런 작업은 이제 여기서밖에 할 수 없어. 아니요. 와셔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와셔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와셔들을 많이 끼우기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끼워가지고는 이게 임시 방편이라는 거죠. 얘가 그만큼 밀려 들어가는데 다행히 그걸 받쳐서 조정이 잘 되고 5년 10년 잘 쓸 수 있으면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건 오래 못 간단 말이죠. 대부분. 이거를 트러스 로드를 돌려가지고 넥이 펴졌다 구부러졌다를 잘 하는지 무리한 힘을 받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는 참 일반인들이 해보기가 네, 어렵죠. 또 살지 안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돌려보면 또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골치 아픈 거는 62년 이때는 이걸 돌리려면은 받들어 넥을 뜯어야 네,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뜯어야 돼. 그런 상황 판단을 하시기가 어렵죠. 근데 그거를 몇 바퀴 남았어요. 뭐 몇 프로 남았나요? 아. 이거는 뭐 대답할 수 없는 곤란한 질문이죠. 제 입장에서는. 질문도 곤란한 건데 사실 80%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측정하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이게 그 무슨 근거냐? 어떤 근거로 80%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2번 돌렸나? 네. 한 번 돌린 거 1이라고 치고 한 번에 한 1이었 번, 치고 두 10%, 번. 20% 이렇게 돌린 건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질문이 트러스로드가 몇 프로 남았나요? 라는 자체가 저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 네. 질문을 받으면 일단 돌려봅시다. 중고 거래할 때도 그런 게 있네. 이게 질문할 때 몇 프로 남았냐가 아니고 잘 돌아가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조정이 잘 됩니까? 네. 조정이 잘 된다. 그렇게 물어봐야지 올바른 질문이네. 음. 물론 잘 모르겠지만. 네. 넥이 가장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 또 우리 그다음은 빈티지 기타를 이제 네. 뭐 피니시랑 파츠 같은 게 이제 오리지널인지 아닌지 아.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온전할수록 가격이 높잖아요. 높지만, 네. 근데 사실 네크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나머지는 바디는 뭐 5조각 같은 거 붙여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원래 이거 2피스, 3피스, 5피스 그렇지. 붙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거는 원래 붙여서 만든 악기 뭐 또 붙인다고 해서 뭐 차이는 없진 않겠지만 바디는 쪼개져도 네. 붙이면은 차이 없지만. 그런데 넥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까 통넥이니까. 이런 구조인데 네. 아, 방법이 1번은 없잖아요. 1번은 넥.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첨언을 드리면 네. 어쿠스틱은 바디가 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넥에서 나오는 소리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바디에서 증폭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얘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네크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죠. 아, 어쿠스틱 기타는 그런 바디가 증폭이 증폭 장치가 크니까. 있지만 네. 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넥이 넥 울림이 이제 바디 이 전부 이게 한 몸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크가 안 좋다는 건 치명적이고 조정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는 좋은 기타는 뭐 그런 거를 좀 듣고 선별을 해서 단련을 해서 올바른 그 소리에 대한 기준을 가지면 좋은데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플러그를 안 꽂았을 때 네. 앰프 연결 안 했을 때 소리가 좋아야 된다. 그 이제 어쿠스틱스라고 하는데 네. 그 어쿠스틱스가 이제 이 넥과 이 하드웨어와 뭐 이런 하드웨어와 칠 네, 조합인 거지. 칠의 조합이 이제 이거 울림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를 픽업이 받아서 그 울림의 형태를 증폭하는 거기 네. 때문에 요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죠. 아, 넥? 신선. 바디, 하드웨어. 그다음 하드웨어. 뭐 네. 픽업. 픽업도 중요한데 어. 픽업도 일렉트로닉스지만 그 픽업 좋은 거 끼운다 그래도 그 목소리 나쁜데 마이크 좋은 거 끼운다고 이게 아하. 저희 무슨 그때 뭐 네, 훌륭한 가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하. 아하. 맞습니다. 아, 그럼 하드웨어가 중요하구나. 이 철, 이게 줄을 지탱하고 있는 철이 중요해. 네. 그게 이제 금속 종류가 중요한데 얘는 애석하게도 보니까 순정이 바뀌었는데 이거 성능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저한테 뭘 해달라 그러면 아, 네. 원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벤츠에다가 현대 엔진을 올려와가지고 차 성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 벤츠에서 난감해한다. 네. 뭐 그런 얘기죠. 아, 네. 생계를 폄하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아, 근데 이게 넥이 좋고 나쁘고를 진짜 이게 가늠하기 힘들다.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님이 손 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최대한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아, 나무가 이제 얼마냐 조밀하냐 그리고 결이 얼마나 스트레이트하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많이 보고 싱글인 경우에는 싱글 트러스 로드. 아, 싱글 트러스 로드. 예. 근데 원웨이 방식이라 그래. 이거는 잠기기만 하니까 한쪽으로만 힘을 먹으니까. 근데
이런 악기 기준에서는 이 나무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근데 똑같은 공정으로 똑같은 수종이니까 우르르 베서 나무를 악기를 만든단 말이죠. 악기를 만들면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진 악기 같은 경우에 저는 만든 사람도 파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이 네크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 당첨돼서 예,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네. 뒤돌아서서 웃는 사람도 발생하게 된다. 이거는 이건 그러니까 엄청 잘 나온 네, 거네. 네. 살아남은 애네. 지금 계절을 많이 다른 전우들이 목숨값이 붙어 네. 있습니다. 예. 전 기타 관리 특별히 안 하거든요. 뭐 그나마 뭐 제습기 가습기를 틀으려고는 하지만 내 베이스도 그래. 네. 내 베이스도 그게 이제 제습기 가습기를 안 튼다니까 우리 네. 집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나무로 조합이 돼서 잘 만들어진 악기라면 이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약간의 이건 움직임이 있을 수가 네. 있지만 이게 이제 주기를 가지고 얘가 건조와 그 가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얘가 거기 반응을 안 하는 순간이 생겨요. 어허. 아, 나 한국인이네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게 빈티지 악기의 장점이고 새로 만든 악기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거는 저희는 그래서 이제 더블 액션 그 투웨이 트로스 로드를 쓰는데 오. 그거는 이제 휘면 펴고 펴지면 다시 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해가지고 어떤 그 상황에 따른 어떤 네. 대응을 좀 대응력을 높이려고 이제 그렇게 만든 타치 기타는 그 요것도 위에- 방향이 있죠 설계반에. 아 여기 네, 없구나. 이것도 까긴 까야 돼요. 이쪽에 근데 듀얼 트러스 로드. 근데 그 펜더는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트러스 로드를 넣기 때문에 여기 지판에 바짝 붙어서 트러스 너트가 여기 존재하고 이제 렌치로 돌리는 듀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밑으로 가요. 왜냐하면 여기 스트레이트하게 넣기 때문에 네. 그건 자체가 트러스 로드 자체가 휘고 구부러지면서 넥을 폈다 구부렸다 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간이 필요하구나. 얘는 나무 자체를 아, 지지해서 이 철사를 여기 있는 철심을 가변을 하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랑 철심이랑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동작 방식이. 근데 걔는 지 혼자도 돌리면 트로스 로드가 펴졌다 구부러졌다 해요. 그걸 안에 삽입한 거죠. 아하. 그 얘는 요거랑 같이 한 몸으로 네. 움직이는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뭐 요 트러스 로드 위치가 좀 밑으로 가 있다 그러면은 요런 방식이 싱글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죽은 넥은 아 살릴 수 있냐 없냐 네. 아, 그걸 계속 물었죠. 죄송합니다. 살린 아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나무가 그렇게 잘못 선별돼서 만들어진 악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치는데 약이 안 듣는 친구들이 한 20% 있어요. 아 있구나. 똑같은 공정으로 노력을 가해서 수리를 했는데 어허. 이 약효가 약발이 잘 받아서 어. 수리발이 좋아서 한 번에 수리가 되는 악기가 있는가 하면 한 3번까지 해야 되는 악기가 있고 어. 그리고 4번, 5번 했다가 재발해서 오는 악기들이 있는데 재발률이 높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 넥이 줄이 많이 떠서 플레이하기를 원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네. 이 기타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아하하하. 이 세팅을 좋아하는 주인분을 아. 찾아서 주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일부러 구부려서 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 한모 교수님. 교수님 같은 최모 경우에는 교수님. 이 멀쩡한 넥도 예. 트러스 로드를 다 풀었는데도 줄이 낮다고 강제로 좀 구부려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허. 이 그렇게 넥이 줄이 많이 떠서 나는 불편해하는 분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하. 그 좋은 주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 넥 상태를 소상히 얘기하고 어. 이게 줄 높이 액션을 좀 높게 치기를 좋아하시는 분, 자기의 피킹이 엄청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 평소에 악력계를 쳐서 아구 힘이 좋으신 분은 이 기타를 쓰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하. 네. 저한테 트러스 로드가 몇 프로 남았나요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수가 그래도 없습니다. 꽤나 많이 살리네. 많이 살릴 수 있는 나는 거네요. 근데 진짜 만약에 꽉 돌아가가지고 뭐 진짜 말 안 듣고 이러면은 재생 불가해가지고
그 얼마 전에 마커스 밀러가 네. 자기 77년 재즈 베이스가 이제 리타이어했다라고 네. 얘기했거든. 아마도 넥 문제겠지? 뭐 그렇- 피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릴 뭐 수 있고. 살리고 옛날 거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냥 리타이어했다고 그러고 이제 요즘 아예 그냥 안 쓴단 말이야. 음. 77년은. 그거는 아무래도 그런 어떤 넥의 문제이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그거는 직접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팬메슨이 그 ES175 같은 경우는 이게 배가 다 주저앉아서 못 쓰게 된. 아 네. 그거는 아치탑인데 아치탑은 그 아칭 구조를 바이올린이나 네. 클래식 기타들은 리아칭을 해요. 이게 그게 주저앉기 때문에 이걸 다시 아칭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거든. 네. 그래야지 볼록 한 면을 만들어가지고 유지를 해서 그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네. 팬메슨이 기타는 이제 합판을 성형한 거란 말이에요. 아, 175 같은 경우에. 이제 카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타는 클래식 악기에 비해 가지고 이게 뜯을 수 없는 구조로 아. 강력하게 접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리아칭을 못 할 거예요. 아. 해달라면 저는 해줄 수 있는데 팬메슨이가 김필곤 사장님 알았다면. 한국에 와야 되네. 아, 팬메슨이. 뒷판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네. 스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기타 쪽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바이올린이나 이쪽은 맞아. 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쓰는 걸 바이올린이나 알고 그런 있어요. 거는 이게 이렇게 쉐입이 있고 네. 거기에 볼록 튀어나 있잖아. 네. 뜯기 쉽게 아, 손잡이구나. 뜯기 쉽게 돼 있는데 아니, 기타는 그건 매끌하게 아니고. 저렇게 돼 있잖아. 원래 디자인이 그렇게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나 이런 건 이제 하이드글루 악어를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을 틈새에 흘려 넣으면 잘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수시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기타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서민들의 악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뗐다 붙였다 하는데 와. 수리비가 많이 나오죠. 화가 난다. 저 그때 통기타 뜯는 작업을 한번 본 적이 네. 있는데 저렇게 매끌하게 생겼잖아. 네. 저걸 어떻게 뜯는지 모르겠어. 최선을 다해서 뜯었는데 기타는 구조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쿠스틱에 대해 가지고 또 뭐 설명하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지죠. 그건 좀 제외하기로 하고 저희 그 1편인가 2편 때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 기타라는 게 에이징이라는 게 진짜 과학적으로 있는 건가요? 없진 않겠죠. 모든 자주 건, 쳐주면 뭐 기타가. 모든 건 네. 모든 악기는 이제 쓰면은 에이징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말로 하면 질이 든다. 길이 든다. 소리가 터진다. 길이 든다. 네. 악기에서는 이제 뭐 소리가 이제 뭐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삭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원래 원래 태초에 좋아야 한다. 새거 때 여러 악기 중에 한 대를 고를 거 아니에요. 누가 어. 색깔만 보고 디자인만 보고 네. 고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 근데 쳐보고 이게 소리가 확실히 차이 나는데 색깔만 보고 사간 사람은 있어요. 예, 네. 있는데 어쨌든 나. 이 소리가 처음부터 이제 좋은 악기는 악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아니면 한 사람이 그 악기를 열심히 쓰게 돼요. 그러면 헐죠. 외관도 그렇고 뭐 프렛도 짧고 뭐가 마모가 일어나고 웨어도 생기고 딩도 많이 생기고 뭐 스크래치도 생기고 하잖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고쳐가지고 또 쳐. 네. 그러니까 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티브 레이본 기타처럼 외관이 매우 남루해지는데 네. 열심히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타를 다른 악기로 대체할 수 있느냐? 대체가 잘 안 될 거란 말이지. 저희 그때 내렸던 결론이 아니, 맞네요. 그때 네가 내렸던 결론이 맞네. 네. 이게 되게 낭만적인 스토리야. 좋으니까 계속 써서 낡아졌다. 어. 근데 사람들은 낡아질 때까지 치니까 소리가 좋아졌다라고 거꾸로 두 생각을. 분은 결혼하셨으니까 그렇게 네. 부부 생활도 그렇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형한테 또 던졌던 의문이 그거였거든요. 그 뭐 기타가 60 몇 년도에 만들어진 기타라서 소리가 좋네 마네 이러는데 그럼 레드 제플린 앨범은 기타 만들어진 지 10년밖에 안 된 기타로 친 그게 건데 이제 왜 좋냐? 조지 해리슨이 그 레스폴을 잃어버렸던 네. 그 일화가 있잖아요. 네. 어떤 일하죠? 모르십니까? 모르는데. 그게 에릭 클랩턴이 선물해준 기타라 그래요. 어허. 근데 그게 체리 버스트로 이제 리피니시가 된 악기였고 그걸 도둑 맞았어. 그래서 매우 붕괴를 합니다.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도둑을 잡지 못하고 도둑이 누군지는 끝내 모르고 그거를 판 전당포가 잡혔어. 전당포가 팔았는데 그 전당포를 찾아갔는데 어허. 그 악기가 일주일 만에 팔려버린 거예요. 어허. 근데 원래 법에는 한 달 이상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냐. 장물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급
급하게 처리가 된 거지. 근데 그걸 사간 사람은 멕시코인이었어요. 그 멕시코로 가버린 거예요. 멕시코인 친구가 내가 누군지 안다. 야, 집요하네. 그걸 끝까지 찾네. 근데 그 친구인데 그 친구도 기타를 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레스폴이 똑같이 생긴 게 있길래 쳐보니까 이거는 내 거만큼 소리가 좋아. 그러면 내가 이 기타 값을 너한테 줄 테니 너는 이 기타를 친구한테 주고 그 기타를 나한테 좀 갖다 줘. 이 기타를 네가 나한테 팔고.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대충 이런 스토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서 그 기타를 돌려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레스폴도 그때도 편차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럼 태어날 때 잘 태어나야 되는구나. 네, 싹수가 일단 중요하고 싹수가 태어날 때 잘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쁨받고. 네. 그러니까 성격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한테 배운 학생이 막 팬더 리이슈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제 기타를 쳐보면서 너무 좋다고 그럼 제 기타도 한 20년 뒤엔 소리 좋아지겠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다른 의미에서의 또 에이징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악기가 이제 만들어진 그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락카 피니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락카나 셀라 이 수지 계열 자연계 수지 계열로 만들어진 악기는 건조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건조가 되면서 좋은 점은 악기가 가벼워지고 이제 악기가 이 울림이 커져요. 왜냐하면 안에 송진 같은 레진 같은 게 기타라는 거는 나무라는 거는 절단면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빨대 따발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이제 큰 포어라고 하는 큰 기둥들이 있어요. 네. 파이프들이 큰 게 있고 그 사이는 빨대로 쫙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빨대 내부 그리고 포어라고 하는 그 파이프 내부에 있는 레진들이 다 마르면 이게 이제 빈 공간이 커지겠죠. 네. 많아지겠죠. 그래서 공진한 그래서 이제 공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쿠스틱스가 이제 증대되는 효과가 있죠. 근데 그걸 우레탄 악기나 이런 것들은 그게 진행 자체가 조금 전혀 안 되진 않겠지만 매우 더디겠죠. 네. 그래서 건조된다고 해가지고 안에 물기가 빠지는 건 줄 알았거든. 물기가 빠진다기보다는 안에 그 레진들이 빠지는 거구나. 그게 우리가 그 대청마루 옛날에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물걸레질 싹 하고 5분 있다가 앉으면 뽀송해요. 근데 소나무 새로 키워가지고 놔두면은 한 달 지나도 축축해. 그거는 그냥 만져봐도 안 마르잖아요, 나무가. 근데 그렇게 대청마루 이건 에이징이 충분히 돼. 건조가 충분히 되나 그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제가 이제 건조라고 하는 거에 그 기준은 얘가 수분을 가하면은 그 보습이 되는 이 수분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가 아닌가. 더 이상 품을 수 없게 수분이. 그러니까 물에 한번 빠뜨렸다가 빼도 그대로 금방 말라버리거든. 나 그래서 그거 궁금했거든. 근데 일반 생나무들은 뭐 그냥 난로 옆에 놔뒀는데도 계속 축축해. 만지면 무겁고. 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 오는 날도 많고 장마도 많고 네. 그러면은 그거 한번 지나면 안에 물기 머금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물기가 머금고 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게 다 없어져 버려 나중 되면.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순작용이 있고 건조라는 게 또 역작용은 뭐겠어요? 역기능은 나무가 갈라지거나 뒤틀리거나 터지거나 뭐 참 어렵다. 그런 이 전우들의 목숨을 가진. 세상에.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라디바리가 다 소리가 좋으냐? 그 이제 거장들이 그 처음에 그 악기를 골랐을 때 초이스를 했을 때 여러 대를 쳐보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중 제일 좋은 거 샀을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좀 싼 거 샀으면 몰라도 사가지고 그 거장이 그 일정한 피치를 가지고 일정한 노트를 가지고 음고를 가지고 계속 쳐왔기 때문에 그 울림에 최적화된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는 비포 애프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50년 전에 어쨌는지 300년 전에 어쨌는지 그걸 누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합리적인 어떤 유추 과정을 거쳐서 제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이 악기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어쨌을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빈티지는 빈티지 악기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는 넥이다. 넥이 일단은
사실 뭐 할 얘기가 진짜 한 10시간도 찍을 수 있지만 오늘 또 그래도 압축해서 나름대로 좀 이제 진짜 PGK 테크 사장님 김필권 사장님과 나눌 수 있는 얘기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진짜 이게 말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진짜 할 말 진짜 많거든. 네. 또 말씀 많으신 분이라서 직접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직접 오셔서 듣는 것도 재밌으니까요. 꼭 오셔서 방문해 보시고 또 이렇게 리페어도 한번 바쁘다니까 받아보시고. 그렇게 뭐 자주 방문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주 방문하면 싱해질랍니다. 네. 근데 오면 또 근데 또 커피는 끓여주죠. 네. 약간 츤데레야. 네, 츤데레지. 네, 전형적인. 츤데레 사장님, 김필곤 사장님과 오늘 빈티지 기타 그리고 앞으로 타치 기타의 미래. 네, 흥망성쇠. 미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아, 그리고 형님 타치 베이스 워낙 또 사랑하는 사람이고 타치 기타를 탔잖아요. 네. 사랑에 빠졌죠. 네,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빨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타치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교수가 찾는 교수, 교수가 찾아간다라는 어떤 시리즈로 또 여러분들 다음 시리즈도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교수의 은밀한 장바구니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